데일리 카네기 대중연설의 기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지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데일리 카네기의 대중연설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발표나 연설이 중요한 순간에 다가오면 긴장이 되고 말문이 막히기 쉽죠. 그럴 때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무대 위에서 제대로 된 인상을 남기지 못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책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다.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진짜 프로처럼 발표하는 법,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발표할 때의 긴장감을 이기는 법,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그리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법까지 다양한 팁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발표의 고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1장 발표의 첫걸음,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서는 법. 오늘부터는 데일 카네기의 명저 대중연설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자신 넘치는 발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발표의 첫걸음,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무대에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는 비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 발표 전에는 누구나 긴장을 하죠. 중요한 순간일수록 그 긴장은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발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긴장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긴장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감을 높이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심호흡만으로 긴장이 크게 완화된답니다. 발표 전 준비의 중요성.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연습 없이 무대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데일리 카네기는 항상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발표 전 리허설을 꼭 해보세요. 자신이 어떤 점에서 부족할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자신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기 암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준비됐다,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해보세요. 또 하나, 몸을 크게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무대에 서기 전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청중과의 연결.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중요한 건 청중과의 연결입니다. 대중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청중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을 눈으로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발표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청중은 발표자의 태도에서 자신감을 잃고 그 자신감에 따라 반응합니다. 오늘은 발표의 첫걸음으로 자신감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연습한 만큼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빛날 수 있습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말하기. 1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 바로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강력한 시작.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발표를 듣다가 첫 시작이 지루하면 그 뒤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험 있으시죠?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의 시작을 강력한 첫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강렬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발표를 끝낸 후 자신감을 100배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청중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사람들은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청중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생생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기억하지 않지만 이야기는 오래 기억된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자가 이야기를 통해 청중의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운 사례를 들려주면 청중은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항상 이야기를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하나로 청중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3.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방법.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 청중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말이 청중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할지입니다. 청중이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말합니다. 청중은 단지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가 바로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열정적으로 말할 때 청중도 그 감정에 공감하고 발표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청중과의 상호작용.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청중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청중이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표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 중 청중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표 도중에 질문을 던지거나 손을 들어 답을 받는 방식으로 청중과 소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은 청중은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발표의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중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으로 발표의 마무리에서 청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상이 가장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의 끝에서 다시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이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말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자신감을 키우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법들을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도 한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렬한 시작, 이야기를 통한 감정적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청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발표할 때마다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청중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대중연설의 달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를 밟은 셈입니다. 3장 발표에서의 목소리와 언어 사용법,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 발표할 때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 한마디, 톤 하나가 청중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발표에서 목소리와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소리의 강약과 톤을 조절하라. 발표에서 목소리의 강약과 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목소리의 변화가 발표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발표할 때 목소리가 단조롭게 계속되면 청중은 쉽게 지루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강약을 잘 조절하고 높낮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발표가 훨씬 생동감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강하게 또 느리게 말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부드럽고 차분한 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청중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속도 조절의 중요성. 다음은 발표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청중이 따라가기 힘들고 너무 느리게 말하면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 조절이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데일리 카네기는 말합니다. 속도는 청중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예를 들어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속도를 늦추어 강조하고 청중에게 시간을 주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긴박한 상황을 다룰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청중이 긴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청중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단어 선택과 간결한 표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단어의 선택입니다. 발표할 때 우리는 자주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 간결하고 직설적인 언어가 청중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불필요한 단어를 버려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복잡한 단어를 듣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면 청중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발표 중에는 긴 문장보다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스처와 몸짓의 중요성.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몸짓도 발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표자의 몸짓과 제스처는 말과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제스처를 통한 발표자가 말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말을 할 때 손으로 강조하는 동작을 하면 청중은 그 메시지를 더 잘 기억합니다. 발표를 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 보세요. 물론 너무 과도한 제스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발음과 발음의 명확성. 다음은 발음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청중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죠. 발표자가 자신있게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면 청중은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선명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는 발음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장 청중과의 관계 구축,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비밀. 여러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중과의 관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했어도 청중과의 연결이 없다면 그 내용은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나은 발표자가 될 준비 되셨죠? 1. 청중을 이해하라.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청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을 알면 발표가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면 그들에게 어려운 개념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인들이 많다면 쉽고 직관적인 설명을 해야겠죠. 청중의 배경, 나이,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와 기대에 맞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중과의 첫 만남, 관심을 끌어라. 발표에서 중요한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청중의 관심을 끄는 순간입니다. 첫 몇 초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이 지루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청중은 바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매력적인 방법을 찾아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짧은 일화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첫 순간부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라. 다음은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발표할 때 청중을 감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발표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감정을 움직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나 사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면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될 겁니다.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적 터치를 더하면 발표가 훨씬 강렬해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청중과 눈을 마주쳐라. 여러분, 발표할 때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눈을 맞추면 청중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여러분과의 연결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눈을 맞추는 것이 청중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청중 중 몇 명과 짧게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표 중에 여러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연결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반응을 읽어라. 발표 중에 청중의 반응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중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그들이 흥미를 잃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고 발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청중이 지루해 보이면 발표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예시를 덧붙여 분위기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진다거나 청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장 발표의 준비와 연습, 완벽한 발표를 위한 비법. 여러분, 발표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준비와 연습입니다. 아무리 멋진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발표를 위한 준비와 연습의 비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발표의 달인이 될 준비 되셨나요? 1. 발표 내용을 명확히 하라. 발표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발표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핵심을 정리하고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주류하지 말고 청중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추려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은 성공의 열쇠. 여러분 연습 없이는 성공이 없다는 걸 아시죠? 발표를 잘하려면 반복적인 연습이 필수입니다.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연습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습을 통해 목소리의 톤, 발음, 억양까지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청중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미리 상상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3. 몸과 목소리의 사용법. 발표할 때 중요한 건 몸과 목소리의 사용입니다. 목소리 톤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몸의 움직임, 제스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목소리와 몸을 함께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제스처와 눈빛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몸과 하나가 될 때 청중은 더 쉽게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발표의 흐름을 타라.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흐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발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청중의 관심을 끌고 중간에 핵심을 설명하며 마지막엔 강렬한 메시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그 흐름을 명확히 잡고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 예상 질문 대비하기. 여러분 발표 후에 질문 시간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데일리 카네기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발표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 전 청중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불안함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장 발표 중에 긴장 관리와 자신감 높이기. 여러분 발표가 잘 되려면 준비와 연습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긴장 관리와 자신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긴장을 잘 관리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긴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 먼저 중요한 사실, 긴장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표 전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긴장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긴장은 여러분이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로 바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긴장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먼저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긴장을 풀기 위해 호흡을 깊게 하고 느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표 전에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이 덜하고 발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 발표 전에 자신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데일리 카네기는 긍정적인 태도가 발표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말을 반복하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발표 중에도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4.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발표 중에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실수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수했을 때 당황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말고 오히려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청중은 실수를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에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5. 청중과의 교감 만들기. 발표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비법은 바로 청중과의 교감입니다. 발표자는 혼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과 눈을 맞추고 그들과 연결되는 순간에 긴장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발표 중에는 청중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이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6. 작은 승리로 자신감을 쌓아라. 자신감은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며 점차 자신감을 높여가는 거죠. 발표를 할 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하나의 작은 성취가 큰 자신감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발표 중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발표의 첫 번째 파트를 잘 마쳤다면 그 순간을 스스로 축하하고 다음 파트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승리가 자신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7장 효과적인 말하기 기술과 청중의 관심 끌기.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중이 발표를 듣는 내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말하기 기술과 청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기의 구조를 잘 잡아라. 청중의 관심을 끌려면 명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에는 시작, 끝이 있어야 하죠. 데일리 카네기는 어떤 발표든 핵심이 드러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주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작,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청중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흐름을 만들면 청중은 자연스럽게 발표의 전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 청중과의 상호작용.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보다는 청중을 발표의 일원으로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이 발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고 말합니다. 발표 중에 청중과 눈을 맞추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웃고 있는지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호작용은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목소리의 변화로 감정 전달하기. 발표에서 목소리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조로운 목소리는 청중을 지루하게 만들죠. 그래서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목소리의 속도와 음량을 변화시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거나 천천히 말해 청중이 집중하게 하고, 흥미로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감정을 더욱 강조하는 방법이 있죠.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목소리의 변화는 발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4. 시각적 자료의 활용. 발표에서 시각적 자료는 청중의 관심을 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픽, 이미지, 차트 등을 잘 활용하면 청중이 발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시각적 자료는 발표를 보강하고 청중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기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시각적 자료는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라.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스토리를 통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에 호소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풀어놓으면 청중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시작, 중간, 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6.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하다. 발표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몸짓, 표정, 손짓 등은 발표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말이 아닌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세와 표정을 잘 관리하면서 청중에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고정된 자세보다는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장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추기. 여러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청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발표 성공에
열쇠입니다. 이 장에서는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중을 사전에 파악하라. 발표를 잘하려면 청중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표 주제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발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 직장인들일 경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학생들일 경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중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맞는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읽고 조정하라. 발표 중에 중요한 것은 청중의 반응을 읽고 그 반응에 맞게 발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지, 흥미를 느끼는지를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의 표정, 몸짓, 눈빛을 보고 발표의 흐름을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 지루해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면 발표 속도를 조절하거나 질문을 던져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응을 읽고 그에 맞게 발표의 톤이나 주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은 발표자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3. 청중의 기대를 초과하라. 청중은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 외에도 그 발표를 통해 무언가 특별한 가치를 얻기를 원합니다. 청중의 기대를 초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발표 후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표에서 새로운 정보나 통찰을 제공하거나 청중이 기대하지 않았던 유용한 팁을 덧붙여 준다면 청중은 발표를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발표자는 청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중이 가질 수 있는 예상을 초과하는 것, 그것이 발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4. 청중과의 감정적인 연결 만들기.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청중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들은 발표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풀어낼 때 청중은 자연스럽게 발표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청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5. 다양한 반응에 대응하기. 모든 청중이 항상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무표정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면 유머나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중이 있을 때는 그들의 반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표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에 맞게 발표를 조정하는 능력은 발표자에게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6. 청중을 진정으로 존중하라. 청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청중이 발표자에게 존경감을 느낄 때 발표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가 발표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청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질문이나 반응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는 발표자의 신뢰를 높여주며 발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네, 이 장에서는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의 반응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중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반응을 읽고 기대를 초과하며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발표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표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표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청중과의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을 읽고 기대를 초과하는 내용을 제공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발표의 힘은 비로소 발휘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발표가 한층 더 멋지게 변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